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신년사 또는 훈시할 때의 스피치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신년사 낭독하지요. 또 신년이 아니더라도 매월 월초 되면은 톱 리더께서 또는 뭐 부서의 부서장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하면서 훈시하게 되죠. 이 훈시한다든가 신년사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에 또는 뭐 송별사도 가능하겠고요. 어쨌거나 스피치, 톱 리더의 스피치 공식을 오늘 제가 최초로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공식은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이경진 자매. 탤런트 중에 이경진 씨 계시죠? 그분을 떠올리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진 씨의 자매다, 이런 의미가 되죠. 물론 그 공식에 이경진 자매는 진짜 탤런트 이경진 씨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먼저 이야기하듯이 스피치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훈시할 때 포효절규하지 마세요. 그냥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웅변조로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화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히 스피치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대화하듯이 200명, 300명이 면전에 있더라도 앞에 한 20명 있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딱 좋습니다. 앞자리에 여기 한 20명 정도가 모였다, 요 생각에서 스피치 하는 것이 톤이라든가 어조가 가장 적절하고 좋습니다.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은 뭐냐? 경험담을 말씀하시라는 거죠. 훈시하시면서 비서가 써준 또는 참모가 써준 스피치 원고를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본인의 경험이 묻어나질 않습니다. 가장 좋은 훈시는요, 자기 경험담으로 얘기됩니다. 요새 보니까 어떤 회장님이 물러나시면서 이 스피치 하시는데, 물론 본인이 그것을 작성했다고 믿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본인하고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많아요. 어디 책에서 읽어본, 사실 책에서 읽어본 걸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며칠 전에 무슨 책을 보면서 그 과정 자체가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게 멋있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어떤 책을 봤더니 어느 아무개가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셨더라. 이것이 자기의 경험담으로 나와야지 훈시, 스피치가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담을 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엊그저께 어느 회사의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요즘은 이러이러해서 우리 기업이 대단한 위기라고 하더라. 이것을 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의 어록을 들먹이면서 이 위기야말로 뭐 기회다, 이거보다도요, 주위 사람, 내가 만나본 사람의 이야기, 그걸 경험담으로서 풀어내는 것이 스피치는 훨씬 생명력이 있고 좋습니다. 세 번째, 진은 뭐냐?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언변이, 이 톱 리더에 있어서 언변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톱 리더는 전문 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톱 리더가요, 유창한 언변을 발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버벅거려도 절대 관계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그 애타는 심정을 담아서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원들이, 아, 우리 톱 리더가, 우리 회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정말 지금 속이 타는구나, 그것만 전달되면 됩니다. 이것이 훈시로서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경진 자기는 뭐냐? 자기의 목소리로 얘기하라는 거죠. 이 목소리는 이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특히 CEO들, 톱 리더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스피치 원고를 참모나 또는 비서가 써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CEO 역할을 하면서 비서나 참모들이 이 스피치 원고를 써오도록 단 한 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본 자료는 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 무엇을 중점을 두고 말할 것인지 각 부서마다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 스피치 원고는 본인이 구성하고 쓰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언제 하냐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스피치를 위해서 단 한두 시간의 시간도 내지 못하겠습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사원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스피치에 묻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경진 자매. 원래 매는 매입니다만은 여기서는 메시지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
훈시를 하시는데 나중에 듣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20분을 말씀하셨던 또는 30분을 말씀하셨던 간에 그 훈시 신년사가 끝난 다음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잭 웰치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핵심 메시지는 700번을 반복해서 말해도 부족하다고요. 그건 무슨 걸 의미합니까? 우리 사원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한 번쯤 지나가는 식으로 말해서는 그 메시지가 CEO의 마음이, 톱 리더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이 700번을 헤아려 가면서 강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훈시나 신년사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신년사를 끝내기 직전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2가지든 3가지든 딱 골라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멋진 스피치, 멋진 신년사, 멋진 훈시가 됩니다. 이경진 자매, 외우기 쉽죠? 이야기하듯이 하시라. 경험담으로 얘기하시라. 진심을 담아서 말하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확실하게 하자. 이 5가지를 훈시하실 때마다 또는 원고 작성하실 때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